안녕하세요. IT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있는 IT 여행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블렛과 JST를 사용한 게시판 만들기 세 번째 영상으로 UI 제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본 과정은 웹 디자인 과정이나 웹 퍼블리싱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CSS만을 사용해서 레이아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예쁘지 않게 만들어지는데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내용이 길어서 총 두 편으로 나누어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제작 단계에서 약간의 레이아웃은 수정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목차 부분이 이전 영상하고 좀 다릅니다. 그건 제가 이 번호를 잘못 붙여서 번호를 수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점 또한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UI 제작 첫 번째 작업으로 메인 페이지를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인 페이지는 웹 컨텐트 안에 index.jsp라는 페이지를 가지고 만들 것인데요. 왼쪽에는 이미 제작된 결과물이 보입니다. 이 결과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체 영역이 메인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아래에 로그인 영역, 그리고 헤더 영역. 이 헤더 영역 안에는 메뉴라는 영역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게시판 내용들이 출력될 컨텐트 영역, 그리고 맨 하단에 푸터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클립스를 실행하여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된 이클립스를 실행하면 화면과 비슷한 모양이 나오는데 저는 이미 퍼스펙티브의 뷰를 적당히 수정하고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화면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프로젝트를 생성해야 하는데 왼쪽 상단에 생성할 프로젝트 종류들이 나열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클립스의 파일 메뉴의 New 메뉴를 선택한 후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메뉴를 선택하여 프로젝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가 선택되면 프로젝트 이름과 여러가지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다이얼로그 창이 나타납니다. 기본 설정 값들은 그냥 사용할 것이고 프로젝트 이름만 서블렛 보드라고 지정하여 피니시 버튼을 눌러 프로젝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를 처음 실행한 경우 이클립스의 몇 가지 설정을 확인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한글 처리를 위한 인코딩 변경, JDK의 연결 상태 체크, 톰캣 컨테이너의 연결 상태 체크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인코딩 상태를 확인하거나 수정하기 위하여 이클립스의 윈도우 메뉴 안에 있는 프리퍼런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확인해 봐야 하는 인코딩 요소들이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 상단 검색창에 인코딩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가장 먼저 텍스트 콘텐트 타입의 인코딩을 수정하기 위해 콘텐트 타입을 클릭한 후 오른쪽 화면에서 텍스트 항목을 선택하면 하단에 디폴트 인코딩을 입력할 수 있는 입력창이 보입니다. 이때 입력 값을 UTF-8로 수정하거나 입력하고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워크스페이스의 인코딩을 수정하기 위하여 워크스페이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텍스트 파일 인코딩 부분이 디폴트로 되어 있으나 라디오 버튼을 어더로 수정한 후 항목 중 UTF-8로 수정한 후 역시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웹에 관한 인코딩을 수정해야 되는데 CSS 파일, HTML 파일, JSP 파일을 차례대로 눌러 인코딩 방법을 모두 UTF-8로 수정해 놓습니다. 프로젝트 내에서 XML 파일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지만 XML 파일의 인코딩 종류도 UTF-8로 설정해 놓습니다. 최종적으로 Apply and Close 버튼을 클릭하여 인코딩 수정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때 메뉴를 굳이 닫을 필요는 없었지만 닫혀버렸으니 다시
프리퍼런스 메뉴를 눌러 메뉴를 다시 엽니다. 이클립스와 톰캣의 연결 상태를 수정하거나 생성해야 하는데 저는 이미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시 삭제하고 다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 애드 버튼을 클릭하면 여러가지 버전의 컨테이너 종류들이 보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설치했던 톰캣 아파치 톰캣 8.5 버전을 선택합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톰캣 8.5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를 찾아 선택해야 합니다.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을 선택한 후 아파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 경로를 들어가면 기본 설정 경로 값으로 설치된 톰캣 8.5 버전의 경로가 보입니다. 이곳을 클릭하여 폴더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클립스와 연결된 JDK를 확인하기 위해 자바 안에 installed JRES를 선택합니다. 이 역시 저는 이미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연결 정보를 삭제한 후 다시 설정해 보겠습니다. 애드 버튼을 클릭한 후 다음 화면에서 스탠다드 VM을 선택하고 넥스트 버튼을 클릭한 후 톰캣 컨테이너 설정과 마찬가지로 브라우징하여 JDK의 설치 위치를 찾습니다. 설치 위치는 이미 다른 영상에서도 경험한 바 있습니다. 폴더를 선택한 후 넥스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관련 정보가 표시되면 피니시 버튼을 클릭하여 마무리 짓습니다. 이것으로 세 가지 설정을 마무리 짓고 연결된 톰캣 컨테이너를 현재 프로젝트에 연결하겠습니다. 혹시 화면상에 서버 뷰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클립스의 윈도우 메뉴 하위에 있는 뷰 메뉴 안에 서버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직 현재 프로젝트에 톰캣 컨테이너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결할 수 있는 링크가 보입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표시된 목록 중 설치된 톰캣 버전인 톰캣 8.5 항목을 클릭하면 프로젝트 목록이 나오는데 왼쪽의 목록을 오른쪽으로 추가하기 위해 애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물론 이 작업은 굳이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보였던 링크가 사라지고 연결된 서버 항목이 나타납니다. 해당 서버 목록을 더블 클릭하면 서버 포트와 기타 설정 값을 수정할 수 있는 화면이 보이는데 프로그램의 설치 순서나 지금처럼 서버를 지웠다가 다시 추가하는 경우에 포트 번호가 정상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현재 과정을 기억하셔서 설정 값을 바꾸거나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셧다운 포트를 9999번으로 하고 HTTP 포트를 8888로 수정하여 컨트롤 S를 눌러 값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 서버 뷰를 보면 녹색의 플레이 버튼이 보입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톰캣 컨테이너가 시작됩니다. 정상적으로 서버가 실행되면 빨간색의 스톱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서버가 중지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코딩 설정, JDK 연결 확인, 톰캣 연결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전 영상에 주문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미 패키지와 파일들을 만들어 두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서야 src 폴더 안에 빈 패키지를 만들고 해당 패키지 안에
필요한 서버 자바 클래스들을 생성합니다. 또한 서블렛 패키지도 추가하여 두 개의 서블렛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웹 컨텐트 안에 보드 폴더를 만들고 필요한 JSP 파일을 생성합니다. 계속해서 UI를 위한 CSS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 CSS 폴더를 생성하고 두 개의 CSS 파일을 생성합니다. CSS 파일 생성은 기본 메뉴에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어도 안에 웹 안에 CSS 소스 파일을 만들 수 있는 메뉴를 클릭하여 파일을 생성합니다.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폴더 JS를 생성한 후 역시 어도 안에 자바스크립트 안에 자바스크립트 소스 파일 메뉴를 선택하여 필요한 스크립트 파일을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웹 콘텐츠로 이동하여 메인 페이지를 위한 인덱스 페이지부터 차례로 JSP 파일들을 만들어 갑니다. 생성된 파일을 체크해보고 웹 INF 안에 LIB 폴더에 다운로드 받아두었던 라이브러리 파일들을 복사합니다. 다른 것은 모두 별도로 다운로드 받은 것이지만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될 때 사용되는 JDBC는 설치된 오라클 11g XE 폴더에서 찾아야 합니다. 설치된 오라클 11g XE를 기본 설정 값으로 설치했다면 C 드라이브 폴더 중 오라클 XE 폴더가 보입니다. 화면처럼 차례대로 디렉토리를 타고 들어가면 JDBC 폴더 안에 LIB 폴더를 보면 OJDBC와 관련된 여러 개의 파일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OJDBC 6.자르 파일을 복사하여 웹 INF 안에 LIB 폴더에 복사하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웹을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JSP 파일들을 보니 빨간색의 X마크와 오른쪽 지시문에도 빨간색 밑줄이 보이네요. 이런 현상은 서블렛 API 파일을 정상적으로 연동하지 못했거나 톰캣 컨테이너의 라이브러리를 연결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형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라이브러리를 추가하기 위해 윈도우 메뉴의 프리퍼런스 메뉴 중 자바 빌드 패스 부분을 클릭합니다. 라이브러리 탭을 확인해 보니 톰캣 서버와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역시 없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추가하기 위해 Add 라이브러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나타난 목록 중 서버 런타임을 클릭하여 톰캣을 선택하면 라이브러리가 보시는 것처럼 추가됩니다. 잠시 기다리면 표시되었던 빨간색 X가 모두 사라지고 지시문에 붙었던 경고 표시도 사라져 없습니다. 자, 이제 두근거렸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본격적으로 메인 페이지를 만들어 봅시다. 메인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인덱스 파일을 엽니다. 일단 타이틀을 적당히 적어둡니다. 페이지 전체를 의미하는 div 탭 위에 id를 메인으로 지정합니다. 그 하위에 로그인 영역, 헤드 영역, 섹션 태그를 사용한 컨텐트 영역, 그리고 푸터 영역을 차례로 입력합니다. 녹색의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면 웹이 실행되는데 연동된 톰캣이 보입니다.
반복해서 같은 톰캣을 사용할 경우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주면 됩니다. 이클립스가 처음 설치된 경우 브라우저가 인터널 웹 브라우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디폴트 시스템 웹 브라우저로 변경한 후 녹색의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면 톰캣이 연동되어 시스템 웹 브라우저에 실행된 결과가 나타납니다. CSS를 사용한 레이아웃이 없기 때문에 그냥 황량한 벌판과 같습니다. 인덱스 파일에 CSS를 적용시키기 위해 CSS 폴더 안에 만들어진 index.css 파일을 열어 CSS를 작업할 준비를 합니다. 가장 먼저 모든 태그의 마진과 패딩 값을 0으로 설정합니다. 이는 태그 특성상 나타나는 불필요한 유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로 설정하는 이유는 패딩 값이 늘어난 만큼 영역의 크기가 벌어지는데 이런 현상을 없애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음으로 바디 태그의 X축 스크롤바를 항상 보이도록 조치합니다. 이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Y축 스크롤바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면 나타난 그 화면이 울렁거리기 때문에 그 울렁거리는 현상을 없애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음으로 모든 앵커 태그의 밑줄을 보이지 않게 설정합니다. 기본 조치가 끝났으니 아이디가 메인인 것부터 작업해 봅시다. 넓이를 1000픽셀로 설정하고 상하 마진은 0, 좌우 마진을 오토로 설정하여 웹페이지가 항상 브라우저의 가운데 오도록 설정합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위하여 바탕색을 지정하여 현재 구조를 확인해 봅니다. 메인에 있는 백그라운드 컬러 속성은 나중에 지울 것입니다. CSS 파일을 저장하고 인덱스 페이지를 실행하여 보니 방금 입력한 CSS 파일에 링크가 없습니다. 살포시 링크 태그를 추가해 봅니다. 브라우저에서 실행해 봅니다. 지정된 메인 영역이 항상 브라우저 가운데 배치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흐뭇한 기본을 뒤로하고 이제 인덱스 파일에 작성한 요소들을 상단에 있는 것부터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로그인 영역을 첫 번째로 작성할 것입니다. 인덱스 파일에 가서 로그인 위치를 표시했던 문자를 삭제하고 대신 JSP의 정적 include인 include 지시문을 사용하여 로그인 파일을 삽입합니다. 정적 include의 특성상 페이지 전체가 소스 그대로 복사되므로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태그들을 모두 삭제합니다. 폼 태그를 사용하여 로그인 이전을 의미하는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아이디 입력 부분, 암호 입력 부분을 그리고 로그인 버튼까지 태그를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주석을 이제야 답니다. 아래에는 로그인 되어 있을 때를 상상하며 로그인 후의 모습을 태그로 담아냅니다.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하여 결과를 보니 로그인 이전 상태인 모양과 로그인 이후의 상태의 모양이 모두 한꺼번에 보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고심의 고심 끝에 태그 라이브러리 중 코어 모듈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선 JSP의 지시문 중 하나인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문을 사용합니다. 코어 모듈이기 때문에 표준 접두사를 C로 지정하고 URI를 지정합니다. 코어 모듈 중 조건문 중에 하나인 choose 태그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choose 태그에는 하이 태그로 when 태그와 otherwise 태그가 있습니다. 물론 when 태그는 한 개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 비교를 위해 when 태그의 테스트 속성에 MID 변수가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MID 변수 값이 empty인 경우를 조건으로 제시하여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하면 otherwise에 감싸두었던 부분이 사라집니다. MID 변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세션 영역의 어트리부트 속성 값이었군요. 이 속성 값에 abc라는 임의의 값을 대입한 후 다시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해 보면 이때 otherwise에 감싸두었던 내용들이 보입니다. 로그인 후의 모습입니다. MID 변수의 영역을 세션 영역의 변수라고 보다 명확하게 지정합니다. MID 변수에 다시 널을 대입하여 테스트해 봅니다. 역시 뿌듯합니다. 테스트가 끝났으니 이제 테스트 코드는 삭제하고 다음 작업을 진행합니다. 즉 로그인 이전 이후의 내용이 화면 오른쪽에 배치되도록 CSS를 지정합니다. 아이디가 로그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문자를 오른쪽 배치하고 문자의 크기와 아래쪽 마진도 적당히 줘봅니다. 실행 결과를 당연시 여기고 바로 헤더 영역에 CSS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생성 시 잠깐 잊고 있었던 이미지 폴더와 업로드 폴더를 생성해 두고 헤더 파일에 표시할 이미지를 이미지스 폴더에 복사합니다. 헤더 파일 역시 정적 인크루드로 삽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태그들을 삭제할 예정입니다. 다시 인덱스 파일에 가서 헤더 영역과 푸터 영역의 정적 인크루드로 각각 파일을 지정합니다. 자, 이제 헤더 파일에 가서 불필요한 태그들을 지우고 헤더에 표시될 부분을 작성합니다. 클래스 값으로 타이틀을 지정한 후 적당한 내용을 입력한 뒤 id로 메뉴 영역을 만든 뒤 앵커 태그를 사용하여 메뉴로 사용할 내용들을 입력해 둡니다. 자, 이제 다시 헤더의 레이아웃을 지정하기 위해 index.css 파일의 내용을 추가합니다. id가 헤더인 영역을 만들고 해당 영역의 바탕 이미지를 지정합니다. 반복 유형을 없애고 높이와 넓이를 100%로 지정합니다. 나머지 CSS 값들도 적당히 입력합니다. 이 값들 중 포지션의 렐러티브 값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헤더 영역 안에 메뉴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메뉴 영역의 포지션 값을 앱솔루트로 하여 헤더 영역 우측 하단에 배치할 것입니다. 이때 헤더 영역의 포지션 값이 렐러티브가 아니면 메뉴 영역이 헤더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타이틀 속성 안에 있는 문자열의 색깔과 크기를 적당히 지정하고 메뉴 영역에 CSS를 지정합니다.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하고 라이트 속성과 바텀 속성을 지정하면 메뉴 영역이 오른쪽 하단에 붙습니다. 메뉴 영역 안에 있는 앵커 태그들의 속성을 지정하여 마치 바탕화면이 반투명한 버튼 모양을 만듭니다. 기껏 만들어 놨더니 마우스가 올라가도 반응이 없네요. 따라서 앵커 태그에 호버를 지정하여 마우스가 올라가면 바탕색을 좀 더 진한 색으로 바꿔봅니다. 자, 이제 헤더 영역은 이벤트 처리만 빼고 완성된 것 같습니다. 노파심에서 인덱스 파일의 내용을 다시 한번 체크한 뒤 푸터 영역을 만들러 갑니다. 불필요한 태그들을 삭제하고 아주 간단한 문자열만 입력합니다. 역시 CSS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푸터 영역에 CSS를 작성하고 실행해보니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짜증을 뒤로하고 인덱스 파일을 보니 아까 체크한 게 허사군요. 아이디가 푸터인 것이 빠졌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잽싸게 추가해 줍니다. 이제 뭔가 되는 것 같군요. 적당한 문자의 크기와 높이를 정한 후 라인 헤이트 값을 지정하여 문자를 가운데 배치합니다. 다시 흐뭇한 마음으로 마지막 메인 영역에 지정했던 바탕색 요소를 삭제하고 최종적으로 실행해 봅니다. 자, 이쁘거나 화려하진 않지만 그런대로 마음에 쏙 듭니다. 이것으로 세 번째 영상인 UI 제작 1차 작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UI 제작 2차 작업으로 게시판 전체 레이아웃 작업을 진행하는 영상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운 거 남주고 있는 IT 여행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